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2013년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2013년 별별 이야기 총결산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13년이 벌써 다 갔네요. 네. 다사다난한 한 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땅에서도 일이 많았지만 우주, 하늘에서도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럼요. 네, 근데 어떤 일이 가장 기억이 나십니까? 우선 나로 발사 성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올 초에 이제 그 두 번의 발사 실패 끝에 드디어 네. 3차 발사에 성공한 나로 많은 국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게 됐죠. 네. 세계 10대 우주 광고에 들어가는 그런 쾌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천문학과 물리학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신의 입자로 알려진 힉스 입자예요. 네. 드디어 그것이 이제 10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노벨상까지 받게 되는 그런 네. 영광을 누렸죠. 힉스 입자를 통해서 우주 탄생의 비밀 얼마나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신의 입자라고 하는 이 힉스 입자 노벨상까지 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다음에 올해가 태양 활동의 극대기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주 경보가 내리기도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죠. 네. 하지만 뭐 특별하게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여름에는 잠시 주춤했다가 하반기 들어오면서 다시 또 태양 활동이 활발해졌는데요. 네. 아무튼 11년마다 찾아오는 태양 활동의 극대기. 네. 올해가 그 피크인데요. 특별하게 무사히 넘어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일어났던 일 중에 또 가장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러시아에 떨어진 거대한 불덩이. 네. 그죠? 2월 15일이었던가요? 상당히 그 하늘에서 거대한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네, 그래서 조금 피해가 좀 나긴 예, 했잖아요. 1000명 이상이 다치고 600kg 이상의 그 운석을 남겼다. 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우주에서 큰 불덩어리 떨어지면 어떡하나. 네. 상당히 뭐 히로시마 원폭의 몇 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비슷한 시기에 그 지구를 가까이 통과하던 소행성들이 또 이제 화제가 됐었죠. 네. 그 아포피스라고 해가지고 1450만 킬로미터 가까이 사실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닌데 네. 굉장히 또 걱정이 됐었고 사실은 그 후에 2월 16일 날은 그 소행성 하나가 지구 정지궤도보다 안쪽인 2만 네. 7,000km 정도 들어와가지고 지나가는 굉장히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앙이 올 수는 있지만 특별하게 무사히 또 이런 소행성들에 또 통과하게 됐고 소행성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혜성이죠. 네. 올해는 대혜성의 해가 될 것이다. 보름달보다 큰 혜성이 나타날 거다. 이런 예상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결국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네, 그때 아이손 혜성 되게 기대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올 초에도 이제 혜성이 이제 그 판스타트라는 혜성이 굉장히 밝게 나타날 줄 알았더니만 혀운을 해보일 정도여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관심이 없이 넘어갔고 또 11월 29일 날 그 아이손이 정말 태양을 통과하면서 보름달만큼 밝아질 거다라고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올 초부터 기대했는데 결국은 태양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깨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러게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우주 탐사에 대한 일도 많았습니다. 네. 화성을 탐사하고 있는 큐리오시티가 8월 달에 화성 토양에서 물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또 생명체에 대한 기대를 많이 높였는데요. 하지만 그 공기 성분 중에서 그 메탄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뉴스였고요. 11월 달에는 인도에서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을 발사했죠. 네. 이것이 이제 2014년 9월경에 이제 화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인도까지도 화성 탐사에 나서게 되는 우주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고 또 12월 14일 날은 그 중국의 달 착륙선 창호 3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또 중국이 세계 세 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다. 2020년에 우리가 달 탐사선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미 중국은 달에 착륙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외에 10월 달에는 그 그래비티라는 우주 쓰레기를 다룬 영화가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우주 쓰레기 문제가 화제가 됐었죠.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그런 일은 그 정도까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앞으로 우주 개발을 통해서 이 우주 쓰레기 문제가 계속 대두될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주 쓰레기에 대한 그런 대책을 논의해야 될 중요한 그 시기가 됐다.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럼 2014년 한 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래서 예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2014년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별별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인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비행사의 우주복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그로 인해 고장난 냉각수 파이프 수리를 위해 23일로 예정했던 우주유영을 하루 뒤인 24일로 연기했습니다.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암모니아를 순환시키는 대형 냉각수 파이프 2개 가운데 한 개가 지난 11일 밸브 고장으로 폐쇄되자 지상에서 원격 수리에 실패하면서 3차례에 걸친 긴급 우주유영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1일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인 우주 비행사의 우주복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주복은 우주인의 생명과도 이렇게 직결된 것인데요. 교수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금 현재 우주정거장 ISS, 네. 그곳에 이제 우주인들이 머물고 있는데 이 우주정거장의 그 온도, 냉각 시스템을 담당하는 그 암모니아 순환 장치가 고장이 났다랍니다. 네. 2개가 있는데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론 하나만으로도 괜찮지만 하나가 마저 고장나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12월 초에 고장이 나가지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12월 21일부터 이제 나가서 우주 유영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그래비티 영화처럼 나가서 직접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명이 한 조가 돼서 나가서 고치는데 그냥은 못 나가니까 우주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네. 우주에서 여러 가지 방사능이 날라오고 또 당연히 공기도 필요하고 온도도 조절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생명 보존 장치가 그 우주복 안에 있는데 나갔다 들어오는데 이 우주복 하나가 고장이 난 거예요. 네. 근데 밖에 있을 때 그걸 아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벗을 당시에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죠. 다행이긴 한데 혹시 뭐 생명과도 직결돼 있는데 네. 나쁜 소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지난 7월 달에도 우주 유영을 하다가 헬멧 안에서 물이 차가지고 이 우주인이 호흡이 곤란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무사히 들어와서 잠시 안정을 시켰더니 정상이 됐고, 근데 그 당시에도 왜 헬멧에 물이 찼는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우주복의 냉각 장치가 고장이 났다는 걸 발견했는데 언제 왜 고장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12월 23일 날 이제 2차 우주 유영을 나가야 되는데 한 3번 정도 나가서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이 우주복을 입고 나갔을 때 또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며칠 연기를 하면서 여분으로 났던 다른 우주복을 입고 이제 수리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아무튼 이 우주복 단순하게 산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방사능도 막고 온도 조절도 해주고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복이 우주인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복에 그 조금이라도 고장이 나면 우주 유영은 즉각 중지되고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걱정되는 거는 지난 7월 달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원인이 밝히지 않았고 이번도 원인이 거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우주정거장 자체도 냉각 시스템의 일부가 고장이 났는데 우주복의 냉각 시스템까지 고장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말 이 높은 곳에서 어떻게 인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주정거장에 타면서 연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상당히 무사히 안전하게 역할 수행하고 지구로 귀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우주복의 결함 원인이 꼭 밝혀져서 활동 열심히 한 다음에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1968년 크리스마스 이브.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장면을 목격합니다. 12월 21일 발사된 아폴로 8호가 인류 최초로 달의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지구의 모습을 포착한 건데요. 이 영상은 그날로부터 45주년이 지난 2013년 당시 상황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한 영상입니다. 푸른 지구. 정말 아름답죠? 와, 그 해돋이는 들어봤어도 정말 지구도지는 생소한데요. 실제로 볼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죠. 실제로 본 우주 비행사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저도 못 봤습니다. 해돋이는
지구에 해가 뜨는 거고 달 도지도 지구에 달이 뜨는 거지만 네. 지구 도지는 지구 바깥에서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저희는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1968년 12월 24일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인류 최초로 이 달 탐사선 아폴로 8호가 네. 달 주위를 돌면서 달 너머로 지구가 떠오르는 네. 지구 도지 모습을 촬영한 장면입니다. 과거에 이제 사진으로 촬영했던 부분들을 45주 전을 맞아서 나사에서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까지 해가지고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현장감 있게 발표를 했는데 처음으로 저 모습을 봤던 우주인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지구에 전송했거든요. 네. 지구에서 그 당시에 저걸 봤던 사람들 한번 달에 대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네. 로망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하지만 1968년 이 갔던 아폴로 8호의 우주인들은 달에 착륙은 하지 못했습니다. 돌다가만 왔거든요. 네. 착륙은 그리고부터 1년 후인 1969년에 처음 일어났죠. 네. 1969년 7월 20일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최초로 착륙하면서 드디어 이제 인류의 발자국이 달에 남게 됐는데 이 아폴로 8호, 아폴로 11호 전에도 아폴로 우주선들이 계속 달에 대한 탐사를 연습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달 착륙한 지 벌써 44년, 45년이 됐죠. 이제 네. 2013년에 중국의 달 착륙선이 이제 달에 착륙하면서 조만간 다시 한번 인류가 달에 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번에 가는 인류는 달에 기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을 띄고 가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달에 살면 달 너머로 보이는 지구도지 네. 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이 달 환경이 워낙 척박해요. 네, 그럼요. 공기도 없고 그다음에 중력도 너무 약하고 네. 더운 곳은 너무 덥고 추운 곳은 너무 춥고 저는 별로 이렇게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구도지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좋은데요. 정말 그 순간 얼마나 황홀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중에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수십만 개의 별이 공처럼 모여있는 천체를 네모라고 한다. 정답은 구상성단. 반짝이는 별들이 모인 성단. 그중 공 모양으로 별들이 둥글게 모여있는 성단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구상성단입니다. 그렇다면 구상성단의 별들은 왜 둥글게 모여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영 교수님, 궁금해요. 구상성단, 정말 공처럼 동그랗게 모여있는 모습인데요. 교수님, 별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니까요.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구에서 볼 때 이 구상성단까지의 거리가 최소한 빛으로 날아갔을 때 몇만 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까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별이 모여 있는 집단을 성단이라고 합니다. 네. 가스가 모여 있는 건 성운이라고 하고 성단 중에서 처음 태어난 성단들은 서로 불규칙하게 떨어져 있어요. 네. 이것이 이제 세월이 오래되면서 별들 간의 중력 때문에 서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상성단은 늙은 별들의 집단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아주 오래된 거의 뭐 이 태양계보다 훨씬 오래된 그런 네. 늙은 별들의 집단인데 보통 우리가 이 우리 은하계가 이 나선 모양의 비행 접시 모양으로 생겼다 그러죠. 네.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둘레에 이렇게 후광처럼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우리 은하가 타원 은하였을 거다. 그래서 중심 부분은 이렇게 납작하게 비행 접시처럼 돼 있지만 그 바깥에 군데군데 구상성단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상성단은 주로 늙은 별들이 중력으로 공처럼 모여 있는 거고 네. 주로 이 우리 은하 초기에 만들어진 별들이 우리 은하 주변에 이렇게 이 헤일로라고 하는데 후광처럼 모여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네. 근데 보통은 뭐 지구에서 몇만 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와 저러다 부딪힐 거 아닌가 네. 걱정이 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상성단이 그 늙은 별들의 집단인데 그 중력으로 공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영의 생활천문학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해주실 그 하늘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가 밝는 그런 주잖아요. 1월 1일 날은 달이 없습니다. 네. 이날은 합삭. 1월 1일이 바로 음력 1일이에요. 또 그래서 음력 1월 1일 날, 그러니까 양력 1월 1일 날 신정에는 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만 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네. 그래서 1월 1일 날 저녁 8시 14분에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직선이 되는 날 달이 보이지 않고 이날 합삭이라고 하죠. 음력 1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정날 양력 1월 1일 날 음력도 1일이 되는 그런 날이 되겠거든요. 1월 2일 날은 저녁 하늘에서 달과 금성이 굉장히 가까이 붙으면서 이쁘게 보입니다. 자, 이제 1월 1일 날 사기였으니까 1월 1일 되면서 아주 얇은 달이 보이겠죠. 정말 아주 눈썹, 아주 가는 눈썹처럼 되는데 그 가는 눈썹 옆에 굉장히 밝은 금성이 옆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1월 2일부터는 이 달과 금성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예쁜 날이 되겠고요. 1월 4일 날 새벽, 이날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1월 1일 날 뜨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면서 한 해의 시작을 준비하는데요. 이날 소원을 못 비신 분들, 1월 4일이 또 중요한 날입니다. 1월 4일 새벽, 밤하늘에서 시간당 100개 이상의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와. 우리나라에 볼 수 있는 3대 유성우 중에 하나거든요. 4분의 2짜리 유성우라고 하는데요. 용자리 근처예요. 그래서 이때 새벽 4시에 제일 피크입니다. 이때는 시간당 120개까지 보인다 그러거든요. 이 소원 못 비신 분들 1월 4일 새벽을 한번 기대하시고요. 1월 4일이 1년 중 지구와 태양이 제일 가까워지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 지구와 태양이 가깝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름엔 제일 멀어요. 제일 가까워지는 날이 바로 1월 4일이에요. 1월 4일 이날이 제일 지구와 태양이 가까워지는데 지구와 태양이 가장 가까워지는 날. 그러니까 태양의 중력이 가장 많이 미치는 날이죠, 지구에. 그러면서 이날 별똥별이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1월 4일 기억하셨다가 소원도 비시고 태양의 기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1월 1일은 합삭, 그리고 2일은 또 그 달과 그 금성이 근접해서 되게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고, 또 4일은 별똥별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소원을 못 비신 분들 그날을 기다리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천문 영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셨죠?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다양하고 재미난 소식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별별 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